예, 10월 15일 JBC 뉴스 오후 방송하는데요. 좀 오늘은 그동안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딱딱한 이런 뉴스였어요. 좀 우리 재계 오늘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첨단 반도체 저거 장비를 이제 이래 뭐 챙기고 일주일 동안 유럽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김포공항으로 이제 어제 나오는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상당히 힘이 없이 보이더라고요. 힘이 없이. 근데 어제 또 공교롭게도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취임함으로써 이 재계 3세가 본격 개막이 됐습니다. 뭐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 씨들이 있고요. 이재용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은 이 병원에 계속 계시고 있고 또 이병철 회장은 이미 이제 잡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걱정이 과연 이 이재용이라든지 정의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창업했던 이 회사들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요.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을 보면요. 아직까지도 그냥 사실 뭐랄까요. 아기 티가 납니다. 아기 티가요. 불안해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삼성 쪽에 있는 분들이야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야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요. 다만 대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가냘프고 소위 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이 삼성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건희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현재 호텔 신라 사장이죠. 이 이부진 이 호텔 신라 사장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버지 이건희 닮았습니다. 아주 외모도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분의 별명이 리틀 이건희라 불립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로 해가지고요. 이 주변에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이 이제 이부진 이 호텔 신라 사장인데요. 차라리 삼성이 이부진 사장이 이 삼성을 승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도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이 삼성 이재용과 이제 정의선 등 또 LG도 구광모 이제 회장이 취임했는데요. LG 구광모 회장은 이제 그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입니다. 양아들인데 그 구본무 회장 외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양자로 입적돼가지고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구광모 회장도 이제 3세고 우리나라 이제 LG, 삼성, 현대가 다 삼성 경영인이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자체가 과연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 기업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나의 회사로. 지금 모르긴 몰라도요.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긴장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같은 좌파 독재 정권이 다음 대선에서 5년 더 한다 그러면요. 삼성과 현대, LG 이 등 기타 기업들은요. 아마도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것이 국영기업체, 국가에서 경영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탈바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업들을 먹으려고 먹이 사슬들이요. 저는 이재용 회장을 보면 이 이재용 회장을 잡으려는 그 늑대들이 생각납니다. 이재용 회장 주변에 붙어 있는 이런 늑대들요.
물론 제가 이제 지난 특검 조사를 받았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 너무 연약한 모습에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재용 회장을 걱정해가지고 이재용 회장의 석방을 간절히 바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이 이에 관련해가지고 외면하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바짝 엎드리고 예스맨으로 전략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정권이 이재용 회장에게 이제 어떤 면죄부를 안 줍니다. 지금 오늘 또 이제 검찰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라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참여연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하나의 이 압력단체인데요. 자, 이 이재용 부회장 혐의 중에서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서요,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 9월 말에 이제 이 부회장과 또 그 관련된 그 혐의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정,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중 일부라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수 일가의 사익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 정부와 금융 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이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이재용 부회장이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묵묵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저 양반 저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막 편히 살지 뭐 돈 있으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 이 좌파들은 이재용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쩌면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요, 이거 이제 갖고 있으면 다 뺏길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방송하니까 잠깐 낯설죠. 매일 그냥 목소리 높이고 그냥 막 이거 저거 하고 막 이런 이제 이런 방송하다가 뭐 이제 뭐 이재용 정의선 좌파 타깃이 되고 있다 이런 방송하니까 아마도 많이 낯설 게요. 낯서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하나의 어떤 그 궤도에서 우리 사회가 가기 위해서는 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적 붕괴도 있지만 이제 재벌 붕괴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좌파들이 재벌을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뼈 빠지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따갑도록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자가 3대를 갈 수 있다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자는 짜다는 얘기들, 그리고 또 그런 부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재산을 이제 흥청망청 쓰면서 3세에 와가지고 결국은 다 말아먹고 이제 알거지가 된다라는 얘기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부자들은 또 뭐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이제 이런 물적 재산만 가지고도 이제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부사 1세대가 검소하게 살면서 고생해가지고 큰 재산을 이제 모으고 기업을 일컫다 그러면 이제 이 2세대는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뭐 비싼 아파트, 고급 승용차,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투자형 상류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3세대는 이 일도 거의 하지 않고 돈만 물 쓰듯이 이제 다니고,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여기저기 흥청흥청 쓰다가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1단계는 재산 형성기라 그러면 2단계는 이제 안정, 그다음에 현상 유직인데 3단계가 이제 가산 탕진,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재산을 인적, 물적으로 구분하는 가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문이 재산 보존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적 재산과 또 지적 재산을 무시하고 물적 재산에 집중하기 때문에라는 얘기하는데요. 저는 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물적 재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작금의 어떤 이 3세들은 어떤 난간에 부딪혀 있을까? 그것은 저는 바로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습성들은요, 이제 두 운동권에서는 두 부류 집단들이 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좌파 NL 그룹 계열들, 하나는 이제 좌파 PD 그룹 계열들. 이 80년대 운동권의 이제 이 대립 구도가 이 NL과 PD의 대립 구도를 가는데요.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거의 한 70%, 80%가 NL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또 NL에 장악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의 586 중심들, 또 496 중심들, 그 누구냐면 한총련과 전대협이라는 하나의 그 NL 집단 소속의 학생 운동권 조직에 담았던 자들, 이 세력들 간에 또 알력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어서 이 소위 대한민국 사회는요, 결국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이동시키는 것들, 자유를 없애고 뭐 나가가지고 이 나라를 이 사회주의 연방제로 이동 중인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혁명적 전환들을 이룩하려는 게 목표이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혁명적 전환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장악들,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은 입법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법권의 장악들, 지금 마지막 이 윤석열이만 들려면 사법권은 완전히 장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조직이죠.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거고요. 뭐 지방행정권은 다 전부 다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뭐 행정이야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부속품들이니까 다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장악이 되어 있는데, 이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군도 있고요. 근데 군은 이미 장악돼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허평한 장군은 이제 군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 뭐 군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군은 아직까지 괜찮다 그러지만요. 뭐 저는 물론 허평한 장군의 주장을 뭐 저는 액면 그대로 그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이 군이 아닙니다. 그 군은 완전히 그 당나라 군보다 더 못한 군으로 지금 전략했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 총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소각 그거 하더라도 지금 군 대응 방안들, 또 추미애 건 이 국방부가 추방부로 전락이 되었다는 그런 비아냥들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별이 없는 전부 다 똥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집단이 저는 이 재벌이라고 봅니다. 재벌을 이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이제는 뭐를 장악했던 겁니까?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어떤 가는 데 있어서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자본구조에 있어서 자신들이 마음껏 쓰고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생 일자리를 가지고
또 자손대대 먹고 살만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LG 등 그 알짜 기업만큼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파들에 있어서는 이 기업들이 하나의 자기들이 이 기업을 탈취해야 될 하나의 그런 전 집단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특성이 바로 그런 어떤 기본 본질을 갖고 있는 되기 때문에 이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것들이 바로 재벌 해체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갖는 폐쇄적인 소유와 지배 등에 관한 문제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재벌을 해체시키고 그 소유 경영 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들요. 어쩌면 그 논리는 지금 현재 시대 상에서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따르는 아주 엄중한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 특히 이제 재벌이라는 특징 자체가 가족 집단 또 동적 집단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다각적인 사업 경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재벌 구조는.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대단한 것이고 사실 뭐 현대 삼성 중에 하나 문을 닫아버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주요 산업 진출 수출업을 모두 재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재벌의 특징은 서구에서의 같이 어떤 자유 경쟁적인 자본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좌파들이 말하는 이 기준은 5.18, 8.15 강복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원조 물자의 배분과 불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거친 후에 가지고 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관료와 유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재벌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는 바로 이 우선적으로는 자원의 경비들, 기술 진보의 정체성들, 시장 기능의 훼손들, 또 중소기업 불안정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넣었다. 그래서 재벌이 활동하는 주로 독점적인 시장 구조로 인해 가지고 재벌은 서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협동적인 어떤 행동, 그러니까 협조적인 행동을 가능성이 높고 또 협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은 정경유착을 깨부숴야 된다. 그리고 소수 재벌에 의해 가지고 이 경제는 소위 가두지배, 즉 경제 민주화 및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민주화의 장애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소수 재벌에 의해 가지고 경제의 가두지배는 이 소득 분배를 더욱더 악화시킨다라는 것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집중되는 과정에 있어서 재벌이 사업 역량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이제 문어발식인 확장들 또 거기에 따르는 경영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들. 그래서 재벌은 여러 개의 기업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이 소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가지고 좌파들은요 끊임없이 재벌이 해체되어야 되고 그 소유를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재벌 해체론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민노총이화 이 좌파들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재벌 해체가 노리는 것은 아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나의 이 코드도 맞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양극화 없는 성장 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자산가, 소득가, 또 학벌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이미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 집값을 가진 상위 10%와 또 이 집값을 가지 못했던 10%의 격차가요. 문뻥 정권 들어서 가지고 거의 7, 8억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또 이것이 도시근로자가 소위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이런 격차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더욱더 늘어나는 이 형태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가구에 대한 소득적 기준 이런 것들 보도 더 이상 이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어떤 정책 또 이념 편향의 아마추어 정책을 남발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불러왔지 않겠습니까? 또 이 부동산 참사
이 완전히 지금 25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는 미친 집값을 낳았고,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제비뽑기로 전세자를 지금 선정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좋은 기업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야 되고 노동 어떤 개혁을 단행해야 되는데요. 전혀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명명하에 이에 대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경제 한 관계 인사가 병든 닭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살아있는 멀쩡한 닭까지 다 잡는다라고 이제 어제 그걸 지적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김종인이라는 자가 사실 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맞게끔 지켜주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재벌가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야당마저도 김종인이 맞아도 이 법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측에서는 예를 들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 소송제, 또 대주주가 어떤 의사를 배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이 독소조항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을 쉽게 허용할 수도 있고 또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지금 엄청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대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사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기업들의 최근에 이제 삼성, LG는 이 수익 구조가 오히려 이제 성장이 많이 수익이 발생됐는데요. 2분기 성장 기업들 영업 매출들이 작년 동급 비교했을 때는 15% 이상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 경영권 방어의 전전긍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외국 기업에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15 총선 이후 이 기업을 잡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이 약 300건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법안들이 소위 이 대한민국 기업들을 잡는데, 이 기업들 자체를 결국은 이 독소 조항은 대한민국 문병 정권 좌파들이 이 기업들을 주무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 심지어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주적이 북한 기업으로 옮겨갔다.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기업적 형태를 지금 선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 부분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계층 간, 계급 간 갈등 구조를 일으킵니다. 소위 기업 대 이제는 또 근로자, 또 대주주 대 소액주주, 대기업 대 중소협력업체들, 대기업 대 소비자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결국은 소수인 재벌들을 다수가 공격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전시작전권, 또 종전선언, 또 정치에서는 이 공수처 설치 빨리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지지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재벌을 때려야만, 재벌을 공격해야만 이 자신들의 지지층들이 다수가 다시 집결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이 올라갔던 것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물가 상승들도 재벌들이 다 주도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반기업에 대한 결정판이 바로 기업 규제 3법 문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이에 대해서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업에서 이런 행위들을 지킬 수 있는 행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제 김우중 회장이 이제 90년대에 이 운동권 세력들을
운동권 세력들을 이 대우그룹에 입사시켰습니다. 대우그룹에 입사시켜가지고 결국 김우중 회장이 운동권 애들 입사시켰던 것들은 운동권 애들 중에서 재벌 해체를 외쳤던 애들이 많았고, 그러면 니네들이 직접 와서 한번 이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몸소 체험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잘 키우면 오히려 운동권 생리를 알기 때문에, 좌파들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 힘도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김우중 회장은 그런 이 좌파들을 이미 애측하고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 3세들, 재벌 2세도 포함해가지고요, 기업의 이런 형태를 보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부 다 샘뺑입니다. 샘뺑이. 아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를 잡는 거는요, 소를 잡는 거는 백정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쥐를 잡는 거는요, 쥐는 새바트가 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쥐는 고양이가 잡아야 됩니다. 각각의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이. 좌파들을 잡는 것은요, 좌파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좌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를 아는 자들이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기업에서 그런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 보면요, 뭐 연구해, 뭐 대기업, 뭐 전략연구소 이런 보면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보면 이 세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수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제 뭐 분석이나 했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놓은 거, 뭐 또 이코노미스트에 보도된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형태의 이 연구 형태를 이루는데, 그것은요, 기업 환경이 좋을 때, 하기 좋을 때,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정부가 그걸 보호해줄 때 그런 어떤 행위적인 연구적 형태를 이루는데, 지금은요,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기업이 이런 구조입니다. 좌파들에 대응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논리가 아닙니다. 좌파들에게 반드시 대응을 해가지고 이 기업을 지켜야 된다 하면 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기업에 영입시키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정권뿐만 아니라 민노총과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의 논리로 가야 됩니다. 대응의 논리를 안 가고 단순하게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자료적인 데이터적인 논리로 갔다가는요, 당합니다. 깡패들한테는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깡패들한테는 깡패보다 더한 깡패가 되고 맞서야만 이기고요, 또 상대가 악랄하게 하면 더 악랄하게 해야 되고 그래 이기는 겁니다. 기업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혹은 잘못될까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는요, 저 좌파들은 이재용이, 정의선이, 구광모 이런 자들 한꺼번에 그냥 해치웁니다. 좌파들은 흔히들 이 꼬리가 잡힌다든지 연약하다든지 만만하게 보이는 자들은요, 정말 이 늑대가 덤비는 것처럼 덤빌 겁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덤비고 이재용 회장은 거기에 끊임없이 방어하고, 아마도 이재용 회장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로펌을 총해 가지고 거기 대응을 했던 그 뭐 변호사 비용만 하더라도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삼성 법인 내에서도의 변호사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거고요. 이거 지금 현재 이 모든 이 정권 온갖 법규를 고쳐가지고 기업인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지금 2,600개나 만들고 있습니다. 2,600개나 만들어 풀어나 있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라에서 재벌들은 애비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애비 범죄자가. 그래도 불구하고 한가해요. 제품만 잘 만들어가지고. 오늘 정의성 회장도 어제 뭐 저기 심일성에 뭐 고객을 중심으로 우리가 뭐 멋지게 뭐 하자. 그건 누가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뭐니 경제학자들 보면 뭐 우리 뭐
기업들 뭐 이제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간다, 뭐 현대가 어떻게 갈 것이다 등등등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체질 개선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에 들어와 있는 자들 중에서는요. 80년대에 좌파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악독한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걸요. 특히 또 기업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업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막말로 학교 다닐 때 짱돌 들고 화염병을 던질 때 그들은 도서관 가고 그들은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기업에 입사해가지고 편안한 직장을 다니면서 이사급을 달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좌파의 생리, 운동권의 생리를 뭘 알겠습니까? 운동권의 생리와 좌파의 생리를 알아야만 대응의 논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면 어제 제가 이제 그 언론사 후배들 이제 경제 쪽 담당하는 후배들을 만나면서 저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들도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는 이런 그 방어의 논리를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 번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말로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 같은 사람들 3명만 각 기업에 포진시키고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 같은 3사람이 국회에 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좌파들한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 같은 사람 3사람이 삼성과 현대와 LG와 SK가 등 거기에 포진해 있으면요. 좌파들 굽신거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 데에 대한 기업들이 사람들을 키우지 않는가? 그거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뭐 물건 만들고, 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소유적인 폐쇄적인 문제들 다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고요. 뭐 그거 날아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만들어줬던 거 날아가면 어찌합니까? 이재용 씨 선생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이 준 거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래서 기업들이요. 사실 기업들이 제 개인적인 판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이런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아주 확고한 정당입니다. 물론 민초들, 애국 민초들이 있는 정당이지만요. 지금 이 통당, 국민의힘, 이 저 정당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좌파들이 특징이 예를 들어 참여연대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자들과 카르텔을 형성시키면서 어떤 자신들의 힘들을 블록을 형성시키듯 대한민국 기업들도요. 우파 정당과 또 그런 시민단체들과 함께 호흡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대응의 논리가 나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맨날 기업은 여기서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막에서 죽으면 독수리 날라와가지고 그다음에 하이에나 와가지고 다 뜯어먹듯이 이 완전히 이거 뭐 기업 하나를 막 그냥 뼈까지 우러먹으려고 이런 건데 왜 당합니까? 왜 당해요? 예전에 그 기업들 여러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고용해가지고 기업을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차게 나가가지고 잡고 이런 옛날 그 김우중 회장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배짱가 깡다고 정주 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이 죽인데도 정주영 회장 눈 하나 깜짝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병철 회장의 그런 어떤 야심과 뚝심들, 독함들 이런 구석들이 좀 있어야죠. 어리버리하고 그냥 기업이 공격해도 재벌이 먹이에 대한 우리가 반박문을 내면 또 그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만만한 게 홍합이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게. 그래서 JBC 뉴스는요. 그런 좌파들을 이제 이 좌파 이 정권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전략과 거기에 관련 여러 가지
실현할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또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런 식으로 또 고발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기사를 적다가 야 이건 좀 심각하다. 뭐 어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JBC 뉴스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삼성, 현대, 뭐 다른 기업들 관계자들은 처음 우리 오너 이름이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 방송은 대한민국 자유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는 방송이고요. 또 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 척결을 하려는 방송이고 또 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해진 탄핵 무효와 또 석방을 줄기차게 외치는 방송이고요. 또 한미 동맹을 외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는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한 축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좌파들이 지금 현재 기업을 어떻게 말아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뭐 경각심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인들도 한번 절대적으로 이 질을 잡는 것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질을 잡는 것은 고양이입니다. 거기에는 상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 기업 운영의 힘, 우리가 삼성이 살고 뭐 다른 현대가 살고 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기업에 대한 애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 이 세계에 나가면 뭐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나간다든지 또 뉴욕에 이래 이 번화가를 가면 뭐 삼성, 현대 이런 LG 이런 간판, 이 간판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야, 정말 뭐 기분이 너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미국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현대차가 옆에 같이 달리고 있고 또 현대 입간판이 고속도로에 딱 들려 있고요. 이 그만큼 이 힘이다 말입니다. 그런 힘들을 가진 기업들이요. 어디 감히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자꾸 굴복하려고 하고 자꾸 기어들어가려고 합니까? 확 그냥 밟아버리시면 되죠. 밟아버리면 되죠. 뭐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때려치우고 나가버리세요, 그냥. 뭐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개뿔 뜯어먹는 게 바쁜데. 저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유, 한국인들 막 이거 한번 굶어봐야 된다. 평생 굶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 기업들을 가지고 그냥 막 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좌파 쓰레기들 배고파가지고요. 3일 굶기면요.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이재용 회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의용 회장. 그럴 겁니다. 봐요. 앞으로 삼성, 현대 자동차도요. 그 노조가 얼마나 심니까? 그 노조, 그 민노총이 전체 다 장악하고 있는 소위 불길 위에 정의용 회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이것을 크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삼성도 그만한 노조가 민노총이 장악되었을 때 이재용이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 울릉도에서 잘 놀더구만요. 잘 논다는 표현보다는 울릉도에서 굉장히 다 같이 이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셨던 이런 기념관도 방문하고 그 나름대로 이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있어서 끝장 토론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결기에 찬 상태에서 지금 울릉도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로 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서울은 JBC 뉴스가 지키겠습니다. JBC 뉴스가 지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울릉도에서 울릉도 호박엿도 많이 드시고 울릉도에서 좋은 또 울릉도 바닷바람도 마시고 또 울릉도에서 소주도 마시고요.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투쟁의 전선으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씨, 정의성 씨,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뺏긴다고 뺏겨, 이 양반들아, 당신들. 잘못하면.